네, 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저 오랜만에 또 저의 애착 인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97년식 BMW 5 시리즈 코드명 239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정말 저랑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차량이에요. 저의 10대, 20대, 30대, 40대를 이 차 안에서 다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출고를 하셨던 차량이고, 이 차로 저도 운전을 배웠고, 운전면허증을 손에 쥔 날 이 차를 직접 끌고 집에 올 때의 그 느낌도, 그때 그 기쁨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의 움직임이 뭐가 다른지, 그 당시에 국산차들의 하체와 유러피언 차량들의 하체가 뭐가 다른 건지, 독일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뭐 여러 그 어떤 문구로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차에 앉아보고 달려본 것만으로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주인공의 차량이죠. 그래서 이 차를 지금까지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나이는 이제 거의 30년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28세. 지금까지 총 누적 주행거리는 17만 킬로미터를 막 넘겼습니다. 그래도 워낙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슬금슬금 아픈 곳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정비 수리들을 하면서 데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브레이크 디스크랑 패드도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교체한 게 거의 뭐 10몇 년 전에 교체를 하고 교체를 안 했어요. 제가 딱 디스크를 봤더니 이제는 좀 많이 오돌토돌하게 좀 이상 마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차의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 디스크, 패드 그리고 브레이크 플루이드까지 다 교체를 해주러 모디 게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희 치프한테 차를 한번 맡겨서 오늘 브레이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다 교체한 다음에 브레이크 길들이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브레이크 길들이기 하는지 꿀팁 정보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유나이티드 입고 있네? 안녕하세요. 그 브레이크 디스크랑 잘 왔어요? 오늘 저희가 어떤 디스크를 쓸 거냐, 바로 TRW 제품을 쓸 예정입니다. TRW가 진짜 이 브레이크 쪽에서 정말 내공이 깊은 게 뭐냐면, 고급 옵션이지만 대중화되고 있는 EPB라고 전동식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있잖아요. EPB를 처음 만든 게 여기에요. TRW. 그만큼 이 브레이크 쪽에 정말 잔뼈가 굵은 회사입니다. 애프터마켓 브랜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OEM과 애프터마켓 모두를 다 섭렵하고 있는 제조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뭐야 이거 왜 새카매? 카본 세라믹이야? 짜라란. 자, 요게 이제 신품이에요. TRW 브레이크 패드, 네, 그리고 TRW 브레이크 플루이드 쓸 겁니다. 아마 이 TRW라는 브랜드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미 1901년에 시작됐던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사고, 유럽 시장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거든요. 정밀 제어 쪽, 그리고 지금은 현가 쪽, 제동 쪽, 그리고 안전 관련된 벨트나 에어백 쪽, 이런 쪽에 정밀 제어가 필요한 안전 부품들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 1티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ZF라고 써 있잖아요. ZF와 같이 또 합병이 되면서 ZF 산하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39 브레이크, 저희가 그 순정 디스크도 지금 구할 수는 있지만, 저는 순정 디스크의 똑같은 품질에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이 TRW 브랜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오늘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브레이크 디스크를 어떻게 교체 주기를 판단을 하느냐, 이게 뭐 이제 차계부를 쓰면서 기록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확실한 건 이 디스크 표면의 마모도, 네, 그리고 요 끝에 이 림에서 얼마나 이 턱이 안으로 들어갔는가, 요걸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딱 봐도 토성의 띠처럼 이 뭔가 균일한 면이 아니라 선이 쭉쭉 더 깊게 그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게 패드 마찰재랑 모양들이 막 맞물리다가 특정 부분들이 좀 이제 더 많이 깎이기 시작하는, 이게 뭐 패드에 원래 들어있었던 어떤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어떤 작은 돌 같은 게 들어와서 껴가지고 이상 마모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뭐 요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져보면 이 면이 평면이 아니고 울퉁불퉁해요. 뒤로 왔다 나갔다 뒤로 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약간 좀 지진을 한번 맞은 듯한 그런 지면의 굴곡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턱 부분,
원래 신품은 여기 이제 턱까지가 이렇게 같은 면으로 쭉 나가는데 이제 이게 계속 마무리해서 안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끝에 림은 튀어나와 있고 이 뒤로는 이제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m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교체 주기를 고려를 해볼 때가 됐다라는 신호입니다. 패드는 사실 맘만 먹으면 조금 더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스크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면 디스크와 맞춰서 새 패드를 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미 지금 이 패드는 이 디스크 모양대로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깎여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새 디스크를 넣게 되면 이 패드랑 이빨이 잘 맞물리지가 않게 돼서 이 패드 모양대로 다시 울퉁불퉁한 굴곡 모양으로 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교체할 정도라면 꼭 같이 세트로 바꿔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또 내친 김에 이 브레이크 액까지도 오늘 전부 다 교환을 해줄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이 90년대 차량들 보면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이게 고성능 버전도 아닌데 냉각 유도 채널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2020년대에는 이게 고성능 버전 아니면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원가 절감이라는 개념 없이 차에 좋은 건 다 넣어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작 이 170마력밖에 안 됐던 이 차에도 브레이크 냉각 덕트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이 TRW 브레이크 시스템 제가 구매한 곳은 다름 아닌 이 파트존이라고 하는 이 차량 정비용 앱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들, 클래식 모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상 중고차 단가는 계속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파트의 가격도 같이 감가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차량 가격 대비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품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앱입니다. 파트존에 일단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차량을 번호로 등록하시면 그 차종을 인식하고 그 차종에 맞는 파츠들만 불러오는 똑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97년식 239를 넣게 되면 이 차에 필요한 디스크, 패드,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가 자동으로 다 끌어와집니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정품, OEM 이것만 원해 하시는 분들은 파트존에서 BMW 정품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39 기준으로 앞쪽 디스크를 검색해 보니까 정품 가격은 36만 원대예요, 디스크만. 그런데 제가 그 신뢰하는 품질을 가지고 있는 ZF 산하의 이 TRW에서 나오는 디스크는 앞쪽 가격이 11만 원대,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퀄리티는 동일한데 가격이 이 정도 차이면 저는 정품 굳이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W로 자신있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파트존 앱을 쓰면 또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중고차를 사왔다, 그래도 이 차 번호를 넣으면 우리나라의 정비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과거 히스토리들을 다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전산망에 이 수리 이력이 찍혀 있는 차면은 번거롭게 내가 차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내 차량 관리 이력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똑똑한 기능들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차용 파츠들도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존에서는 지정 협력 업체들로 해서 교환 작업까지도 예약 서비스를 같이 해주고 있는데 마침 분당 지역에서는 우리 가깝게 지내고 있는 모드 게러지가 또 지정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앱에서 디스크 주문하고 그리고 모드 게러지의 시간까지 바로 앱상에서 작업 시간을 예약하고 공임까지 다 결제를 끝내고 올 수 있는 이런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파트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거 들어간 색깔, 요즘 쓰던 거. 브레이크 교체를 마치고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도로 위로 나왔습니다. 언박싱 할 때 매뉴얼에 보게 되면 처음 200km까지는 급제동을 하지 말라라는 이 가이드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브레이크 길들이기는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정말 아주 좋은 승차감으로 서서히 감속시키는 이러한 느낌. 60, 55, 50, 45 이런 페이스로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60km 정도 속도에서 한 30km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 아주 느린 속도로 한 5번, 6번 정도. 이건 그냥 포장지를 까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떨궈지지도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감속으로 살짝 비벼준다라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1차 길들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3단계 길들이기 과정은 약간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통행이 한적한 도로를 좀 찾아 나가시고, 이왕이면 신호등이 없는 이런 고속화 국도 구간의 한적한 길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더 중간 정도의 밝기, 아주 약한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의 밝기로 살짝 헤드와 디스크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속도는 한 80 정도로 올렸다가 40으로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6회에서 8회 정도를 반복해 주시는데, 각 사이클 사이사이를 바로 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감속한 다음에 한 300m,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초, 60초 정도 쿨링 타임을 주고 또 다시 80에서 40 정도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브레이크나 차 안에 있는 물건이 앞으로 쏠릴 정도의 그러한 제동력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 팁은, 이 히트 사이클을 반복하는 동안에 차가 멈추면 안 됩니다. 신호정차 같이 차가 멈춰버리면 패드가 디스크가 회전하지 않는 상태로 스탬프를 찍게 돼요. 균일하게 온도를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이러한 주행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국도 구간에서 길들이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차들도 길들이기가 필요할까요? 네, 전기차들도 브레이크 당연히 길들이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생제동 때문에 이 길들이기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중립으로 기어를 빼시면 돼요. 그럼 내연기관이건 전기차건 뭐가 됐든지 간에 오롯이 패드랑 디스크의 마찰력만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길들이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 다음에는 완전히 브레이크가 식을 때까지 제동 페달을 아예 밟지 않고 10분 이상 주행을 해주세요. 찌는 느낌인 거죠. 완벽하게 시켜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좀 더 강한 브레이킹으로 브레이크 길들이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충분히 냉각이 되었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중강 정도의 담력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걸 하겠습니다. 속도는 한 100km 정도, 최소 100km 정도 나와줘서 100km부터 한 50, 40 정도까지 조금 강한 느낌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렇게 시속 100km 혹은 도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120km에서 강하게 감속하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때에도 각각 3번 사이에는 충분히 디스크가 식을 수 있는 인터벌 시간을 주는 게 포인트고요. 마지막 감속 후에는 충분히 디스크가 식을 때까지 주행을 한 이후에 길들이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파트존 앱을 이용해서 TRW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 그리고 브레이크 플루이드까지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아하지만 매번 뭔가 정비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에요. 어디 가서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고쳐야지 잘 고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드는데, 파트존 앱 이번에 알게 됐지만 앞으로 정말 유용하게 자주자주 애용하는 이러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레이크 교체하고 길들이기도 지금 잘 되고 나니까 또 앞으로 20만 킬로 넘어서까지 이 튼튼한 브레이크 가지고 BMW 잘 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든든함도 같이 생겼던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존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줘서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차량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자동차 정비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많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